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몸을 비비꼬면서 막. 제가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는 이러다 암 걸릴 것 같아. 우리나라 교육 기본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다 떠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개발할 수 있게. 그게 얼마나 성취감 있고 기쁨이 있는데요. 수학이 재밌어질 수 있는 길인데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품 물고 설명해요 저한테. 엄마 이거 풀었어. 이거 다 맞지? 진짜 이 순간 그 수학 개념 확실히 기억을 할 거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완전 쫙. 게다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덤이죠. 그리고 오답방멸. 오답을 끝까지 계속 해서 끝내 자기가 스스로 풀어내게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풀이 노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쓴다든지 또는 뭐 개념 노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스타일로.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학원의 선생님의 그 어떤 풀이노트 쓰는 방법이라든가 뭐 개념노트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이 아이에게 딱 맞아. 그런 일은 드물겠죠. 근데 만약에 딱 맞아. 그러면은 인생 학원 만난 거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별로 높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할 때 스스로 개발한다고요. 자기만의 방법을. 근데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하다가 막 이제 뭘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보니까 개념을 막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써요. 근데 저는 정말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은 애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은 잘 외워지는 방법이라든가 잘 이해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 기본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다 떠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떠먹여주려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깨우치게, 개발할 수 있게. 그게 얼마나 성취감 있고 기쁨이 있는데요. 수학이 재밌어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엄마가 막는 거예요. 막 이렇게 특히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학원 계속 가라 그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막 애가 아파 아니면 뭐 또 예를 들어 뭐 가족 행사가 이제 크게 있어. 그러니까 꼭 빠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근데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집수학 한다고 또 너무 자주 막 이렇게 이러니까 빼먹고 친구 만나서 또 빼먹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게 있고 했을 때 학원 같은 경우는 빼먹으면 이제 막 진도 못 따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편한 거죠. 진짜 이 밖에도 너무 많아요, 좋은 점이. 애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얘가 이거를 막 이렇게, 그 뭐지? 2번을 틀렸었고, 그리고 막 일주일 뒤에 풀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러다가 드디어 풀어낸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품 물고 설명해요, 저한테. 엄마! 이거 풀었어. 이거 다 맞지? 이거 맞지? 그러면 제가 막, 진짜 내 책 좀 읽으려니까 또 풀어내. 이러면서 이제 찾아서 이게 답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막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설명을 한다고요. 아니 왜 이 기쁨을 주자고요. 진짜 이 순간 그 수학 개념 확실히 기억을 할 거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완전 쫙. 게다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덤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맨날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맨날 그렇진 않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몸을 비비꼬면서 막, 엄마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뭐래더라 또 막 어떤 날은 계속 한 30분 동안 이제 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해야 될 양이 2장인데 지금 내가 한 문제를 30분 동안 했다. 막 이러면서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쭝얼쭝얼 해요. 캐리스야. 그냥 너무 힘들면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먼저 해. 애 하기 싫어하고 막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뭐 맨날 애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맨날 제가 난 즐거워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진 않아요. 우리 집 애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막 하기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한 9번 정도 이렇게 하기 싫다가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어떤 문제 풀어내서 기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암묵적인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루틴화돼서 어떤 막 이렇게 뭐 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이제 뭐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매일매일 반드시 열심히 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난 오늘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당연히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잠수내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한글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몸에 완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집수학도 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쉽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죽도록 힘들거나 절대 막 도전도 그건 너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처음에만 좀 힘들지 이게 되고 나면은 진짜 편해요. 저 지금 너무 편해요. 저 진짜 편합니다. 애들 없는 시간에 유튜브 찍고요. 브런치 먹고요. 엊그제는 유채꽃 보러 갔어요. 네, 그리고 제 읽고 싶은 책 읽고. 그리고 애들이 있을 때도 저는 책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니까. 책을 그냥 읽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생도 뭐 죽도록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들이라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내 맘처럼 안 해주니까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 이러다 암 걸릴 것 같아. 우리 다니엘 때문에. 그런 말도 했다고요. 정말 그 말 주워 담고 싶었는데 이미 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정말 책육아, 잠수내 영어, 엄마표 수학 이게 너무 맞다니까. 다른 방법은 아무리 100번 생각해봐도 그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제가 읽은 책들과 또 제가 조사해본 거에 따르면은 정말 가능하면 초등학교 때는 영어랑 수학 학원은 아니다. 논술학원, 뭐 과학학원, 뭐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태권도라든가 제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체력은 중요합니다.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공부 나중에 뭐 정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체력이 딸려서 정말 많은 걸 못 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연산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수학 감이란 말이에요, 감. 그리고 수학 공부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습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제가 자기 개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습관, 뭐 뇌과학, 자기 개발, 뭐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결론은 정말 습관은 매일 해야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 공부는 솔직히 아주 재밌는, 아주 유쾌한, 너무나 설레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치를 7시간, 뭐 예를 들어 일요일날 일주일치 하루 1시간인가 7시간 일요일날 다 한다. 그거 부담스러워서 하겠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눈 뜨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 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집수학으로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수학을 한다. 그리고 대신 반드시 매일매일 한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 게 진짜 무시 못해요. 제가 요즘 맨날 말하는 거 꾸준함이 이긴다. 진짜 꾸준한 사람이 뭘 해도 해요. 이게 꾸준히 아주 작은 거를 꾸준히 매일매일 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다면 하는구나. 나는 할 수 있겠다. 자기 확신이라는 어떤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아 정체성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에 도전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뭔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뭘 해도 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사회인으로 독립해서 제 밥벌이 하고 이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고
이왕이면 아주 성공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게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이걸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있어야지 뭐 공부도 잘하고 다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하루 한 장 했죠. 정말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였더라? 초등 수학, 하루 30분 초등 수학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 이 책인데 그 책 보시면은 초등 수학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등 수학의 8알은 연산이에요. 연산. 초등 수학 그 커리큘럼 이렇게 보시면요. 다 연산이에요. 딱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연산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올려줄 때 아이가 수학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또 흥미가 생기기 쉬워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연산 문제집 정말 거의 다 풀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가 4학년 때까지 제가 다른 뭐 연산 학습지 같은 거 안 시키고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원리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원리쌤이 이제 잔뜩 이제 공구를 하길래 도치만 공구 많이 이용하시나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잔뜩 샀는데 얘가 연산이 구멍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이제 연산 때문에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정답률을 계속 깎아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잘 풀었는데 어디 한 번만 딱 연산 막 이렇게 너무 황당하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가 그때쯤에 이제 다니엘도 이제 그때 2학년이잖아요. 이제 좀 얘도 수학을 좀 매일매일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2명을 이제 수학 문제집을 다 이렇게 채점을 하니까 연산은 정말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채점하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연산은 진짜 그냥 훈련이잖아요. 애가 스스로, 애가 그냥 혼자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적으로 좀 하고 막 자기가 개념을 모르면 알 때까지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산은 그냥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연산은 그냥 외주를 주자. 나 좀 편하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애가 연산 구멍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구몬 수학, 뭐 눈높이 수학, 재능 수학 몇 개 이제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해서 테스트를 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구몬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몬 수학을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구몬 수학이 특별히 엄청 좋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쁜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산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